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남과 북이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정했는데 우리 정부가 요구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북측에서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 11시간 동안 열린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고 어떤 부처의 차관이 나갈지 또 구체적인 의제는 무엇으로 할지 등은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열릴 차관급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 등 남북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측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회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자는 우리 입장에 북측이 동의했다며 북측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회담 장소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해 개성이나 판문점, 금강산에서 하자고 주장해 결국 개성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8월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은 지 100일이 됐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을 당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있어 군과 사회에 큰 귀감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 전역을 연기하며 젊은 사람들의 변화된 안보관을 보여준 신안보 세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송민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 8월. 우리 군에서는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며 국가를 향한 젊은 세대의 투철한 안보관을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신안보 세대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전역 연기 장병들은 전역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대 관할 지역에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타 부대보다 긴장감이 더 컸던 28사단에서 근무했던 정광기 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남아있는 전우들을 두고 전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간 함께해온 전우들이 떠오르고 전우회가 생겨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기 씨는 그가 보여준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기업에서 찾는 인재상과 맞아떨어지며 대기업 특별채용 전형으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또 한 번 그런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저는 같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전역 연기자 정동호 씨는 전역 후 복학해 학과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졸업 예정이지만 기업체의 취업 제안을 받아들여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가지고 그 말이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맞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다시 하고 이러면은 기업에서도 되게 좋게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보고 되게 하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전역 연기자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희생정신이야말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인 열정과 도전 정신을 모두 갖춘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합니다. 각각 개개인의 적성이나 관심사를 고려해서 계열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각 계열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2달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롯데그룹에서는 이러한 책임감이 있고 동료애가 있는 이런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을 또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전역 연기자들은 군에서 체득한 조직 생활이 사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직장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육군 2군단 특공연대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이영수 씨는 분대장으로서 책임감이 전역 연기의 계기가 됐다며 책임감을 앞세운 직장 생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군대에서 느꼈던 걸 바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그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실행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군 생활에 충실했던 신안보 세대들은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을 환기시키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상으로 꼽히는 등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 복무 중인 후배 전우들을 위한 응원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 군대에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전역을 연기했던 장병들 중에는 지금도 군에 남아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선봉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전문 하사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심재영 하사를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육군 제12사단 GOP 대대로 통하는 검문소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재영 하사. 심 하사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 당시 전역을 미루고 3차 정기 휴가까지 반납하며 남다른 군인 정신을 보였던 주인공입니다. 당시 전역을 연기했던 다른 장병들은 이제 사회로 나갔지만 심 하사만은 전문 하사로 임관해 군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 전투복 사진을 올리며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예비역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심 하사는 현역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역을 연기하고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역 부사관인 외삼촌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왔던 심 하사에게 지난 8월 북한의 도발은 군 생활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준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심재영 하사 같은 경우에는 소대장, 용사 관계로서 일병 때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군 생활로 인해서 모범 분대장 표창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열정적인 군 생활로 인해서 항상 소대장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 하사는 전역 연기 이후 외부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채용 제의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고 현역 부사관으로 군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더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 하사에게 힘이 돼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우. 병사 시절 3차 정기 휴가를 나가 있던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비하는 군대원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복귀를 결심했고 하사로 임관한 후에도 자신보다 군대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 2%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근무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부터 앞으로 맡게 될 병사들까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무사히 전역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과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춥고 열악한 최전방 생활도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심재영 하사.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적에게는 전우를, 전우에게는 사랑을, 훌륭한 세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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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산 전투기 FA-50을 페리 비행 방식으로 필리핀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26일 납품을 시작한 FA-50은 경남 사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클라까지 총 2,482km를 직접 비행을 통해 인도합니다. 이번 납품은 지난해 3월 필리핀 국방부와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FA-50 12대, 약 4억 2천만 달러 규모 중 2대입니다. 항공기 명칭은 FA-50PH로 우리 공군에서 운영 중인 FA-50을 기반으로 필리핀 요구에 맞춰 개량한 겁니다. 올해 6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오는 2017년까지 12대를 모두 납품할 예정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정예 신병 양성을 위한 신병 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육군본부와 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 관계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신병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훈련소 광개토 강당, 육군본부와 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 관계관들의 과제 발표와 토의가 한창입니다. 야전의 목소리가 잘 녹아든 PPT 자료를 준비해
2015년도 성과를 발표하고 2016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석자들은 내용을 꼼꼼히 경청합니다. 먼저 각 부대는 토의와 발표, 실습식 교육 시간을 더욱 확대하고 훈련병 스스로 생각하고 구술하는 교육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 동작과 반복 훈련을 탈피하고 분대 단위 전투 상황 조치 훈련을 강화해 강인한 전투 요원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고귀하다. 그 요원들이 군에 입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들이고 또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병 육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신병 교육관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후 야전부대 의견 수렴과 상급부대 건의를 통해 2016년 신병 교육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항공학교가 26일 고 김문길 소령의 흉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에는 항공병과 주요 지휘관과 참모,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순직 59주기를 맞아 제막한 김문길 소령의 흉상은 평소 육군항공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힘써온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유용원 기획조정실장과 임원들의 성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육군항공의 표상인 고 김문길 소령의 순직 59주기를 맞아 흉상 제막을 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고 김문길 소령의 흉상 건립은 수많은 항공병과 교육생에게 순직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병 및 교육생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군인 정신을 배울 수 있게 생활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 김문길 소령은 DMZ 전방 관측 임무를 수행한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탑승자가 월북을 강요했으나 불응했으며 화천 일대에 불시착한 후 권총을 재발사한 탑승자에 의해 순직했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602 항공대대가 3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부대는 전군 유일의 특수기동 항공대대로 특전사 작전 통제하에 특수습격작전과 고공강화를 비롯해 서북도서 증원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와 비전투 손실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기록은 비행거리로 따지면 666만 킬로미터로 지구둘레 167바퀴에 해당하며 공중에서만 3년 4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한 셈입니다. 기동헬기 부대의 임무는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 또한 도처에 존재하지만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부대원이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에 배진한 결과 오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602대대의 항공기는 모든 연료 탱크가 외부에 장착된 항공기로 제공 시간이 기본기보다 2시간 30분가량 길어 최대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첨단 장비와 적외선 장비가 장착돼 있어 다양한 임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해보는 국방 주간 이슈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국가 수준까지 확장되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일종의 공해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이론적 경향이 점차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국가화 또는 군사화의 경향 역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사이버 공격을 일종의 비대칭 전력으로 평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점차 지능화되고 악성화되면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국가 방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은 크게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 규범화 작업,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군사 수준을 포괄하는 연습훈련 협력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제 규범화 논의는 일견 국방 사이버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제 규범화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 가능 여부라는 점에서 국방 사이버의 관심 사항이며 국방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여 규범화 논의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국제 규범화 동향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우리의 국방 사이버 관련 정책,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여기에 합치하는지를 계속하여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은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규범화 논의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다자적 혹은 양자적으로 확대하여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현재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는 국방 사이버 분야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해 나가는 과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방 사이버 분야의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국방 외교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간 교류가 미진하거나 기타 분야의 교류에 장벽이 있던 국가와도 사이버 분야에서는 보다 유연한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동연습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 사이버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서도 국제 공동연습에 꾸준히 참가하여 사이버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훈련의 특성상 민간에서 실시하는 훈련에도 참여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국방 사이버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듯이 사이버 안보는 민과 군이 분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국방 사이버 안보 발전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사이버 안보 정책 설정이 기요합니다. 즉 군사 부문을 포함하여 위기시와 전시 상황을 고려한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제도, 조직 및 인력, 국내외 협력 등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관장 윤주경입니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의 끝자락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과 대한민국 국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국군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번영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군의 호국정신과 국가 수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도 우리 국군이 튼튼하게 대한민국을 수호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의 튼튼한 호국정신과 국가 수호의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위대한 여정의 밑거름이었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건강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화이팅! 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역을 미루고 전우들과 국가방위에 헌신했던 장병들의 전역 후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 그리고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은 모범적인 사회생활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